그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증상을 나타내는 소화불량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겪을 만큼 흔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의학에서는 기혈의 순환을 방해하는 담적을 의심합니다.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피로에 노출되면 위장의 면역력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 요소가 쌓여 위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박승준 한의사는 만성적 소화불량이 발생하면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위가 상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위는 한의학에서 1차 소화를 담당하는 곳으로 비장과 위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췌장, 위장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면 위장에 담음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담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 발생하는 것이 담적병입니다. 우리의 위장 점막에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독소가 없는 영양소인 경우에만 열리고 영양소를 위장 외벽으로 보내 전신에 공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폭식이나 과식, 야식 등으로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당뇨와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식품 첨가제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선천적으로 위장 기능이 좋지 못하게 태어나는 경우 등의 이유로 담음이 계속 쌓이면 위장 점막의 문이 고장나 독소까지 위장 외벽에 침투하게 되고 결국 손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소가 전신으로 돌게 되어 면역세포의 부종이나 손상, 혈액순환 장애, 근육 긴장, 각종 효소나 호르몬 분비세포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담적병의 증상은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단계는 담음이 쌓이기 시작하는 단계로 소화 기능이 약간 떨어져 평소보다 잘 체하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한 증상을 보입니다. 2단계에서는 담음이 어느 정도 쌓여 불편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내과에 가면 기능성 소화불량, 만성위염 등으로 진단받는 시기로 가슴 답답함, 다크서클 같은 일부 전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3단계는 담음이 많이 쌓여 두통, 어지럼증, 심한 만성 피로, 특별한 원인이 없는 체중 감소 등 다양한 전신 증상을 보입니다. 담적병의 증상 중 특히 명치 통증이나 목 이물감을 호소한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의학에서 심화라고 부르는 명치의 경우 배의 특정 부위를 눌러 몸 상태를 진단하는 복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리 중 하나인데요. 명치를 눌렀을 때 답답함과 함께 딱딱한 느낌이 있고 아프다면 담적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 이물감은 한의학에서는 매핵기라고 하는데요. 매실씨 같은 것이 목에 있는데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는 담적병 원인 중 하나이므로 목 이물감이 나타나면 담적병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적병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건강설문지를 통해 전신 증상을 확인하고 맥진과 설진으로 담적병에서 두드러지는 맥상, 혀의 모양, 설태의 색, 두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복진을 통해 담적병이 있을 때 누르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딱딱한 진단 위치를 확인합니다. 또한 경락기능 검사로 경락기능의 편차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담적병의 한의학적 치료는 경혈을 자극해 경락의 기운을 조절하는 침과 뜸 치료, 담적을 없애고 위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며 원기를 회복시키는 한약 치료, 경혈 자극과 동시에 한약 유효 성분을 주입하는 복부 약침 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딱딱해진 위장 조직을 풀기 위한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거나 척추 자율신경 및 오장육부 배수혈 활성화로 위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추나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소화불량의 반복은 곧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사례자의 경우가 꼭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속이 좀 냉한 사람인데 여름에 7월, 8월에 친구들하고
얼음 과자 그걸 좀 먹었더니 꿀도덕이 쩌리하게 아파요. 그래서 소변경사를 한 켠에 혈류가 나온다고 그러대. 약 3일분 먹고 뭐 또 가니까 괜찮다해. 그 질로 계속 이제 안 좋아서 제일 힘든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가스가 빵빵하게 차니까 막 사람이 막 속이 더부룩 깨가지고 막 그게 힘들었지. 그때 뭐 그렇게 상태가 돼가 힘이 없고 뭐 몸무게도 10몇 킬로 빠져있고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또 다른 병원에 가도 해봐도 역시 아무 이상 없다고. 설문조사를 쭉 수십 가지를 하더라고요. 아, 내 병실을 그 뭐 다 적어놨어. 담적이라고 하더라고.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을 통한 영양 흡수율이 감소해 만성 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사례자는 종류에 상관없이 음식 섭취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예, 앉으시죠. 선생님 오늘 증상은 좀 어떠실까요? 치료 받으시고. 올 때는 좀 안 좋았는데 예. 치료를 받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서는 맥 자체가 많이 긴장되게 나오시는 부분이 있으시고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위장 기능이 안 좋으셔가지고 담적 때문에 힘드시니까 확실히 아직 기력이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일반적인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면은 소화제 드시고 식단 조절하시면은 금방 좋아지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증상이 악화돼서 드시지를 못하셔서 체중이 감소하실 정도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흔치 않게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액체류 섭취 자체가 많이 힘드셨고 한약 복용하실 때도 한약을 복용하시고 오히려 한약을 다 토하고 못 드시는 증상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침치료, 뜸치료 위주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식사를 또 잘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식사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식이지도가 들어갔었습니다. 치료하신 지 한 3개월 정도 되셔서 좀 뻑뻑한 영양죽 정도는 드실 정도로 이제 호전이 되셨고 물도 자유롭게 드실 수 있으신 상황이시고요. 나중에 한약 처방을 복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위장 기능이 더 좋아지시면은 한약 치료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죽도 무리기 해가지고 물처럼 해서 먹어도 바치가 딱 얹혀가지고 막 엄청 욕을 보고 밑에 배에는 침을 한 켠에 침이 바로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그리 맞고 있는 게 없고 밥 먹고 나면은 거기 쑥 내려가는데 정상인 때보다는 조금 힘이 들어도 거기 안 맞고 있으니까 엄청 사람이 살상시 보이죠. 참 난감했는데 많이 나서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적병이 오래되면 노폐물, 즉 담음이 퍼져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평소 소화불량이나 답답함으로 힘들 때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알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적병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혈자리는 중환, 족삼리, 합곡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중환은 혈자리 중 위장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배꼽과 명치 시작 부분인 칼 몸통 결합을 연결하는 선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위장 기능 촉진으로 유명한 족삼리입니다. 무릎을 굽혔을 때 무릎뼈 바깥으로 오목한 곳에 있는 독비라는 혈자리에서 삼촌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삼촌은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2번째에서 5번째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운순환을 촉진시키는 합곡이 있는데요. 첫째, 둘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혈자리로 둘째 손가락 손 허리뼈 가장자리 정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혈자리를 가볍게 마사지하거나 5초간 천천히 숨을 내쉬며 지압해주는 것을 꾸준히 하면 담적병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담적병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마와 양배추, 식초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의학에서 산약이라고 하는 마는 속쓰림을 완화하고 위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마는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피부가 가려울 수 있어 손질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껍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의 끈적한 점액질 성분인 뮤신의 알레르기가 있으면 몸이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거나 심하면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당 증상이 있으면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속쓰림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고 아플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면 데쳐서 해당 성분을 줄여서 섭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초가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 위에서 위산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식사 때마다 적당량의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거나 식초를 넣은 음식을 적당량 먹으면 식초가 위산 역할을 대신해 주어서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집니다. 단,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기능 저하 자체도 문제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음주, 흡연 등으로 담적병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며 심호흡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책이나 운동, 취미생활 등으로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담적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심신 안정을 돕는 가벼운 산책 등으로 위장 건강을 돕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 담적병 관리의 시작입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플러스.